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우리 입이 그렇습니다. 그치. 생각보다 엄청 지저분하지. 속칭 이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덴탈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잇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잇몸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치주염은 사실 굉장히 흔한 질환으로 전 국민의 한 80에서 90%는 이 질환을 경험을 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비율은 30대에선 30%, 50대에선 50% 정도가 되거든요. 유병률이 네, 그렇다는 굉장히 거죠. 많죠. 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전에 영상에서 저희 얘기했는데 이게 치주염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원인이 제거가 돼야지 치료가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를 꼭 권장하게 되죠. 그쵸. 약 먹어서 되냐고 항상 여쭤보시는데 그렇죠. 저희 그 이가탄이나 인사돌 네.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약을 먹어서 사실 치료할 수는 없는데, 치주 질환을 발생시키는 건 치태라는 거거든요. 치태는 치아 면에 부착돼서 단단한 막을 형성하고, 그래서 제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칫솔질로도 제거를 되는데 조금 구조도 복잡하기도 하고 칫솔질 방법이 사실 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100% 세정은 조금 어렵고, 일반인들이 세정할 때 한 5, 60% 정도 한 번에 세정을 한다고 해요. 이제 치태는 조금 뭐랄까 젤 같기도 하고 뭔가 물때 같이 손톱으로도 밀면 밀리잖아요. 지금 환자들한테 항상 그걸 체크하라 그래. 그리고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오, 되게 좋은 방법이다. 남으면 내가 입소질 잘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 솔질 잘하면은 없어지는 네, 거거든요. 속칭 이똥. 근데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치석인데, 치태 주변에 이제 무기질 같은 거, 치매는 많죠. 네. 칼슘이나 인 같은 게 이제 침에 있는데, 이게 치태에 자꾸 침투하면서 석회화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이제 치석이라고 해서 단단한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요. 치석이라는 거는 치은 연상 치석, 치은 연하 치석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분류 방법은 되게 많은데 말이 좀 어렵지만은 잇몸보다 위에 있는 치석, 그냥 쉽게 말하면은 잇몸보다 아래에 있는 치석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치주낭 또 포켓 또 얘기했었잖아요. 잇몸 안쪽에 조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뭔가 깔려 있는 치석들을 치은 연하 치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은 연하 치석들이 직접적인 건 아닌데 잇몸뼈를 흡수시키는 원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잇몸 속에 숨어 있는 치은 연하 치석들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스케일링보다 조금 뭔가 더 나아가는 잇몸 치료라고 한번 알고 계시면 설명드리면 되겠어요. 저희가 권장하는 잇몸 치료죠. 이렇게 치은 안쪽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 잇몸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잇몸 치료 해야 되는 경우랑 안 해야 되는 경우를 보통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프로브라고 해서, 프로브를 가지고 프로빙한다 우리가 하잖아요. 네. 치주낭 깊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눈금이 있는데 눈금이 보일까요? 네 보이죠. 이게 한 칸이 1m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mm 단위로 까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3mm 단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치주낭 깊이가 3mm가 넘는다, 중등도 치주염이에요, 한 중간 단계 이상 진행된, 이런 식으로 이게 깊이가 있거든요. 이 주머니 같은 공간에. 그러면 한 3mm 정도 들어간 게 보이죠. 근데 세게 찌르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세게 찌르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연지직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좀 세게 찌르고 있는데 50G 정도로, 그냥 볼펜으로 여기 찔렀을 때 아프지 않은 정도. 근데 그 정도 환자분들은 아파하잖아요. 아파하죠. 그리고 좀 이거에 첨가로 처음에 치과에 오시면 파노라마 엑스레이 찍잖아요. 전체적인 잇몸뼈 관찰이라든지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류하기를 치주낭 깊이가, 치주낭이 없으면은 이제 1mm 미만의 이제 공간이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치주염이 있는 곳은 치주낭 깊이가 한 2, 3mm 이제 넘어갈 때 이제 치주염이 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치석 같은 게 있어야겠죠. 거기에 염증이 좀 유가 조직 같은 것도 있고, 6, 7m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좀 심한 잇몸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잇몸 치료라고 하면은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저희가 하는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에 포함이 되나요? 그에 대해 환자분들은 잇몸 치료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잇몸 치료라고 생각해요. 잇몸 치료죠. 잇몸 네. 치료의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하는 거 청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잇몸 치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행위 자체를 되게 국한시켜 놓으면은 그 치은 연상 치석, 잇몸 그렇죠, 위에 그렇죠. 있는 치석만 제거하는 걸 스케일링이다라고 이제 보험 청구할 때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보이는 치은 영상 치석 제거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실제랑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스케일링 할 때 그 연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스케일링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맞아요. 치주낭이 있으면 치주낭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뭐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 아닐 수는 있어요. 치주낭 있는 데다 스케일링 하면 그건 잇몸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잇몸에 영향을 주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니까 잇몸 치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그런 경우는 이제 잇몸 치료는 아니겠죠. 뭐 이렇게 맞아요.
따지자면 끝이 그쵸, 없네요. 따지자면 네, 그렇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근데 그렇게 네. 우리가 설명을 네. 할 때 아니 나는 잇몸 치료하고 싶은데 왜 스케일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오늘 잇몸 치료하러 왔다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좀 경계가 모호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환경들을 없애는 행위다. 근데 이제 초기 단계가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케일링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게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치근 할렉소를 할 때는 마취를 기본적으로 안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프겠죠. 그러면은 치주 소파술이라고 해서 더 깊은 곳을 스케일 할 때 큐렛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기구를 쓰기도 하지만 이따가 저희가 해볼 보여드릴 테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초음파 스케일러도 저는 같이 쓰는 편이에요. 잇몸 치료할 때 네, 마취를 해놓고 스케일링을 한번 하고 좀 더 깊게 해놓고 아예 이제 잇몸을 절개를 해서 열고 하는 치주 판막술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돼 있고 우리나라 보험에서도 차례차례 진행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실험 영상을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네. 알았어요. 한번 그렇죠. 같이 보시죠. 아 이게 요거 만든 거야? 네, 지금 어. 원래 사람 섞고 본뜬 거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치아를 거기에 이거 치아 넣으려고. 진짜 치아구나. 네네네. 치석이 오. 엄청 많이 붙어 있어. 오, 치석을 그러니까. 제가 인위로 만들었죠. 치아를 두 개를 제가 치아에 까만 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 치아에 치석이 저렇게 까맣게 붙어 있는 그치, 거거든요. 그치. 그 잇몸 안쪽 치석은 좀 색깔이 검은색이고 이 빨간 바깥쪽은 거는요 좀, 유틸리티 왁스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왁스인데 그 어떤 생물학적 폭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해놨어요. 이따가 한번 더. 이거 흙이에요 그냥 이상한 거 아닙니다. 아, 흙이야? 흙을 본드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냥 치석처럼 보이려고. 자리에 이제 치아를 다시 심을 거고요. 심기 전에 제가 치석을 막 붙였어요. 한 치아에만 붙이고 하나는 그냥 깨끗하게. 붙였는데 아주 저 록타이트 저 순접으로 붙이면 긁었는데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벅벅 긁어야죠. 알았어. 50G는 안 되고 알았어요. 석고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흙을 묻혔어요 그냥. 치석이 있긴 한데 조금 더 강조해 보이려고 잘 더- 보여야 되니까. 그 저거는 치석도 있는데 그 인대 조직이 좀 있는 그치, 거라서 그치. 치석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실제로 심하면 저렇게 있거든요. 맞아.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우리 입이 그렇습니다. 그치. 생각보다 네. 엄청 지저분하지.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부분을 만들 건데 빨간색 부분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생물학적 폭경이라고 해서 치면하고 이제 잇몸 살하고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뼈하고 붙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치면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뭔가 끈끈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인대 조직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탐침 같은 걸로 했을 때 딱 닿으면 그만 찔러야 멈춰야죠. 되는 부분인 네. 거예요. 네. 네. 저렇게. 네. 그 치석 밑에 형성되게 네네. 제가 나름대로 한번 섞고. 섞고 예, 다시 봤던 부분 자꾸 안 보인다고 해서 각도를 옆에서 누가 도와줬네요. 찍는 거. 예, 오, 잘 들어갔다. 하얀 부분까지가 뼈. 그쵸. 예. 근데 이제 제가 잇몸 부분을 또 붙이려고 또 얇게 파놨거든요. 저 위를 잇몸이 또 덮게 될 거예요. 일부러 더러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제 잇몸 만들 차례인데 토치로. 저거는 토치인데 토치 저렇게 생겼죠. 잇몸을 저 부위만 딱 만들었어요. 저 앞에는 그냥 저 있는데 소고기 그것도 똑같이 토치 쓰더라. 나 이거 부엌에서도 많이 썼는데. 소고기 조합할 때 거기 하는 거. 타닥기. 그러니까.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이제 저희가 아까 치주 판막술 얘기했는데 저게 벗기면 저걸 판막이라고 하거든요. 잇몸이 한 저 정도 두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분홍색이고. 잘하네요 야무지게. 조금 붙이는구나. 왁스는 촛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을 가하면 이렇게 흐름성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식으면 또 딱딱해지고. 공을 많이 들였다. 예쁘게 만들었어.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걸 보여주실 거죠? 네, 한번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 뭐 판막술까지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이렇게 있고요. 네네. 위쪽 어금니인데 이게 지금 치석이 많이 생긴 건데 그쵸. 아마도 지금 저희가 보기에 여기에 치주염이 심하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프로빙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제가 좀 꾹 누르고 있긴 한데 이렇게 꾹 누르면 안 되지만 힘을 안 줘도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네네. 그럼 여기 밑에 뭔가 치석들이 많이 숨어 그치, 있겠구나. 그치. 염증이 라고 할수 있겠구나. 있어요. 네, 음. 염증 조직도 있고요. 뭔가 까만 게 비쳐 보이죠. 실제로는 안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치은 연상의 치석들을 제거하게 되는데 그쵸. 이제 선이 없어요. 한번 찍어주세요. 무선이군요. 이거 무선이네. 무선 스케일러가 나왔나요? 그래서 이제 치은 연상의 치석들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요. 찡 하면서 이게 스케일링이죠. 이분 소리 내는 거죠? 네,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 알겠어요. 지금 이게 선이 연결 안 되게 약간 모형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때때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잘 탐지가 되면은 네네네.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 그쵸. 있는 것들도. 이게 스케일러예요. 네. 이제 잇몸 치료 이게 큐렛이라고 하는 건데 큐렛. 네, 네. 큐렛을 보여주세요. 개봉해 주세요. 아트리아예요, 아트리아. 네. 싼 게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날이 있고요. 양쪽 날이 있는 거 있고 이제 한쪽에 있는 게 있어요. 이 각도별로 좀 다르게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긁어볼게요. 낭으로 들어가서 당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 몸이 뜯어지는데요? 잇몸은 이제 염증 조직이라고 간주를 하죠. 아, 네, 알겠어요. 이렇게 긁어 나오죠. 아, 네네, 지금 보여요. 그 치석은 이렇게 본드로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긁으면 제거가 돼요. 얘도 어느 정도 된다. 한쪽만 깨끗하게 해봅시다. 네,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제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강하게 붙어 있는 경우 잘 안 될 때가 있어. 너무 세게 하면 이제 뿌리에 백악질 조직을 또 상하게 하기 그렇죠. 때문에 적당한 힘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이게 잇몸 치료인데 이제 치주 소파술이라고 하는 그쵸, 방식이고요. 그쵸. 이제 근데 이제 좀 비슷하게 치근 활택술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조금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는 얕고 깊고로 그쵸, 해주시긴 그쵸. 했는데 맞아요. 이제 뿌리를 평탄하게 해주는 행위 자체를 치근 활택술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평탄하고 치석도 없어야 이제 염증 조직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치석에 붙는 거를 조금 막는 효과도 그렇죠. 있죠. 치태도 잘안 매끈매끈해야 쌓이고. 돼요. 매끈매끈. 교과서에는 유리알처럼 될 때까지 하라고 돼 있어. 유리알처럼. 유리알처럼.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리알만큼 매끈매끈하게 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션으로 팔테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잇몸 그 치주 소파술이라는 건 긁어낸다라는 소파라고 그쵸. 하는데 거의 비슷한 행위일 수 있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활택술이라는 행위 자체는 피를 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뿌리 쪽에 활택을 준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부족하다. 보통은 이제 이계부 병변이라고 해서 뿌리가 어금니 쪽에서 다리가 있어요. 막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잇몸이 이렇게 있다가 보이세요?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뼈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여기에 자꾸 염증 조직이 쌓여가지고 치석 같은 게 여기도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데나 이제 울퉁불퉁한 이 치아 뿌리 쪽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게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걸로는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을 아예 열어요. 그걸 이제 치주 판막술. 치주 판막술 중 하나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잇몸을 열어볼게요. 칼이에요. 쉽게 말해서 멋있게 한 메스. 몇 번이에요? 12번이에요. 절개 디자인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아유 딱딱하다. 실제로 이렇게 잇몸이 생각보다 단단해. 맞아. 아유 이렇게 그런 단단하진 거. 않아요. 맞아. 이 말은 맞아. 이렇게 해서 잇몸을 원래 칼등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잇몸을 여는 기구가 있어요. 그걸로 저는- 조심조심 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찢어지겠죠.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 되지 만신창이. 여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벌려줍니다. 거의 떨어질 것 같은데 보이죠 이제. 밑에 있는 게 다 보이네요. 네. 네네네네. 보이면은 이제 보면서 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치석이 생겨가지고 뼈가 이만큼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염증 조직도 이렇게 긁어내고요. 네, 이렇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럼 뼈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다 긁어내야겠죠. 그러고 나서 잘 꼬매주고 받아서 해서 잘 꼬매주면은 잇몸은 금방 완료. 붙습니다. 네, 잇몸이 잘 붙었네요. 잘 붙었죠. 네. 오늘 잇몸 치료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말로 맨날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되게 엄청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아니, 저희가 준비한 거 아니고 범쌤이 점심시간을 희생해서 준비했는데 좀 고맙네요. 이게. 저희 직원들한테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그래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80~90%가 경험했던 그런 질환이고 치료를 해야 될 분도 많으시니까 이 영상은 사실 유병률이 나이 들수록 높아지니까 30대 이상, 40대 이상부터는 꼭 보시는 게 한 번쯤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과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사실은 잘 모르고 보통 받으시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게 치석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모르시니까 안 받고 그냥 아플 것 같고 이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 아프고 평소에 네. 평소에 안 아픈 건 진짜 문제죠. 왜냐면 만성 질환이어서 평소에 잘 아프진 않아요. 나 설명할 때마다 맨날 똑같이 말씀드려요. 환자분들한테. 당뇨랑 맞아. 고혈압이 걸리면 아프시냐고. 안 아프거든.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에 문제가 그렇지. 생기거나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늦는단 말이야. 맞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심해지면 늦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잇몸 질환은 가족들이 세균을 같이 공유하고 습관도 비슷하고 가족적인 성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력을 따라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부모님이 임플란트 하신 적 있거나 아니면 잇몸에서 피 많이 나시고 치주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릴 때도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부모님들한테 공유해드리고. 미리미리 관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 불문 이 잇몸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